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보시면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뭐가 나오냐면 그 단백질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건데 일단은 여기 첫 번째가 이제 우리 책에 여기 보면 이제 단백질의 단위체다라고 해서 아미노산으로 몇 종류가 있냐면 20종류가 있다 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보면 아미노산은 탄소를 중심으로 자 이제 얘를 설명해야 되는데 우리 이제 아미노산이라고 부르는 일단 중심에 뭐가 있냐면 중심에 탄소가 있어요. 그럼 탄소는 이제 손이 4개 있으니까 일단 이렇게 여기도 결합하고 여기도 결합하고 여기도 결합하고 여기도 결합해요.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 지금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이제 겹사슬이라고 써 있는데 저 겹사슬에 어떤 원소가 달라붙냐에 따라서 아미노산의 종류가 결정이 돼. 그러니까 이제 이 겹사슬이라고 하는 게 이제 아미노산의 종류를 결정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제 대학교 가면 뭐 일반 생물학, 일반 화학, 일반 물리학 이런 것들을 배우시면 저 아미노산 20개를 아마 외울 기회가 있을 거예요. 이제 구조 자체. 그리고 이제 이름이 아미노산이라고 부르는 이유. 알죠? 이름이 아미노산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일단 왼쪽에 보시면 여기는 이제 NH2 이렇게 붙어 있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을 이제 작용이 어떤 특별한 역할을 한다고 해서 아미노기다라고 부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보면 카복실기 혹은 카르복실기라고 부르는 놈이 있는데 이게 C에 O에 H인데 이걸 이제 물에 집어넣으면 여기 OH에서 H가 이렇게 톡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H 플러스 이렇게 하니까 무슨 이온이야? 뭐 질문 너무 유치한 거야. 무슨 이온이 수소 이온이죠. 그죠? 그래서 수소 이온이 수용액 속에 이렇게 들어왔을 때 우리가 이제 수소 이온이 포함되어 있는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마시잖아. 그럼 우리가 이제 보통 어떤 맛이 느껴진다? 신맛이야, 신맛. 먹었을 때 신맛이 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맛이 나는 물질을 뭐라고 부른다? 산이라고 부른다. 알죠? 그래서 이제 카복실기를 갖고 있는 건 보통 산이에요. 그래서 합치니까 뭐야? 그래서 아미노산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아미노산이 이름이 아미노산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왼쪽에는 NH2라고 하는 아미노기라는 작용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는 카복실기라는 작용기가 있는데 그 카복실기는 물에 녹아서 산을 띠는 물질이기 때문에 합쳐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미노산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항상 이제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될 거는 아미노산은 중심에 탄소가 있고 그 다음에 겹사슬을 갖고 한쪽에 아미노기 또 한쪽에 이제 카복실기를 갖는 이제 그런 것이 있구나 라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겹사슬의 종류에 따라서 아미노산의 종류가 달라진다라고 해서 이제 요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아미노산이 20종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죠. 맞죠? 그래서 저 구조를 잘 기억해야 돼. 그래야지 이제 뭔가 설명할 수가 있어요. 이 구조 자체. 그럼 이제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뭐가 되냐면 이 그림에 나온 얘가 이제 단위체니까 하나의 단위체와 하나의 또 다른 단위체들이 이제 서로 이렇게 뭐가 돼야 돼? 연결이 돼야지 덩치가 커져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이제 그거를 좀 설명을 할게요. 책에 이제 그 그림을 이렇게 딱 표현을 안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쟤를 이제 2개를 그려볼게요. 2개. 여기 탄소가 있고 어떤 겹사슬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H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이 C에 O에 H가 있고 자 이쪽은 안 그릴게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쪽 반대편에 또 다른 어떤 아미노산이 자, 이렇게 N에 H에 자, H가 있고 자, 여기 이제 또 얘랑 똑같이 여기 있겠지. 그럼 이제 이 그림에서 그림 이제 잘 보시면 이게 조금 전에 얘기했던 뭐라고? 카복실기. 그 다음에 이게 뭐다? 아미노기.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한 아미노산의 카복실기와 또 다른 아미노산의 아미노기가 있었을 때 여기에서 얘 OH와 얘 H가 서로 뭐 하냐면 반응을 해요. 그럼 여기는 OH하고 H가 서로 반응하면 이렇게 해서 반응을 해. 반응하면 합치면 뭐가 되겠어? 물. 그래서 OH하고 H니까 합치니까 물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서로 반응하면서 뭐가 빠지냐면 물이 빠져요. 물이. 그래서 이런 걸 보통 화학에서 뭐라고 하냐면 물이 빠지니까 이거를 이렇게 불러요.
탈수가 돼요. 그래서 물을 이렇게 싹 빼잖아. 물을 싹 빼고 나면 이렇게 되거든. 이렇게 되고 나면 탄소는 반드시 결합을 4개 하고 질소는 결합을 몇 개 해야 되는데 3개 해야 되는데 아직 탄소하고 질소가 결합을 하나씩 아직 못하고 있잖아. 그래서 이 상태에서 얘네들이 서로 뭐한다? 얘네들이 서로 이렇게 손을 잡으면서 결합이 형성돼. 이러면 뭐가 되는 거야? 하나의 아미노산과 또 다른 아미노산이 뭐한다? 결합을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요 부분 그러니까 자, 다시 해볼게요. 한 아미노산의 뭐랑 카복실기랑 또 다른 아미노산의 뭐 사이에서 아미노기 사이에서 뭐가 빠지면서 물이 빠지면서 얘네들이 이렇게 결합하는 결합의 이름이 뭐가 되냐면 이게 펩타이드 결합이에요. 여기서 이 이름을 부르는 게 펩타이드. 그래서 단백질의 단위체가 이제 뭐가 되는데 아미노산이 되는데 아미노산들은 무슨 결합을 통해서 펩타이드 결합을 통해서 뭐가 되냐면 서로 연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시험 문제 푸는 로직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말이 있거든. 10개의 아미노산이 결합을 한다. 그럼 10개 아미노산이 결합하니까 이런 아미노산들이 몇 개 있다는 거야? 10개 있다는 거야. 그럼 10개 아미노산이 있으면 펩타이드 결합은 그 사이에서 이루어지니까 몇 개야? 9개예요. 그러면 9개의 펩타이드 결합이 형성이 되면 물은 몇 개 생기는 거야? 그 개수만큼 생기는 거죠. 이제 잔이 그럼 요거 이제 일반화시켜보면 이거잖아. 만약에 n개의 뭐가 있다? n개의 아미노산이 결합을 한다 라고 치면 펩타이드 결합은 몇 개가 있고 n-1개가 있고 그럼 그를 통해서 물 분자가 몇 개 생겨야 하면 물 분자가 n-1개만큼 생겨요.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되죠? 구분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기니기 선지 중에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좀 구분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 펩타이드 결합이라는 용어 자체가 이제 무슨 뜻이냐라고 했을 때 이제 두 개의 아미노산 사이에서 물이 빠지면서 한쪽의 카복실기랑 한쪽의 아미노기가 서로 이제 결합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보통 우리가 펩타이드 결합이다 이렇게 보통 불러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영어로 봤을 때 접두사가 하나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폴. 그래서 그 보통 얘들 우리가 플라스틱 뭐라고 해요? 응? 플라스틱. 페트병 이렇게 부르잖아. 그 페트병의 P가 폴리예요. 폴리에틸렌 이런 표현이에요. 그 폴리를 접두사로 붙이면 무슨 뜻이야? 많다 이런 뜻이야. 알았어요? 많다. 그럼 예를 들면 폴리펩타이드 이렇게 하면 뭐겠어? 폴리펩타이드 하면 뭐겠어? 펩타이드 결합이 많다. 이런 의미가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의 아미노산과 하나의 아미노산이 결합하면 펩타이드 결합이 몇 개 생기는데 하나가 생기는데 수없이 많은 아미노산들이 서로 결합하면 뭐라고 부르면 되는 거야? 폴리펩타이드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래서 이름 구분이 돼요. 그래서 우리 책을 보셨을 때 책에 이제 요 그림이 이제 나오죠. 이제부터 이제 이걸 설명하는 다시. 그래서 첫 번째 하나의 아미노산과 하나의 아미노산이 있다. 그럼 얘네 둘이 뭐하면서 결합하면서 뭐가 빠져? 자, 물이 빠져. 그럼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른다? 자, 펩타이드 결합이다. 이렇게 부르고 그런 펩타이드 결합이 수없이 많이 이렇게 쭉 늘어져 있으면 앞에다 뭘 붙인다? 폴리를 갖다 붙여서 폴리펩타이드 이렇게 부르는 거야. 알겠죠?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폴리펩타이드가 되는데 그럼 얘는 보통 우리가 느낌으로 생각하면 이 긴 뭐겠어? 그러니까 긴 사슬이겠지. 알겠죠? 근데 이제 긴 사슬인데 이렇게 생긴 긴 사슬이 이 자체로서는 어떤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생긴 긴 사슬이 뭐하냐면 이렇게 구부러진 다음에 접혀야 돼요. 알겠어요? 구부러진 다음에 접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있듯이 폴리펩타이드가 접히고 뭐하냐면 구부러져요. 그래서 이 접히고 구부러지는데 이게 좀 이따 뒤에서 나오겠지만 이 접히고 구부러지는 건 어떤 힘에 의해서 접히고 구부러지는데 이 힘이 뭐가 되냐면 이 힘이 뒤에서 나오겠지만 수소결합이라는 게 돼요. 그래서
수소 결합이라는 힘에 의해서 접히고 구부러졌을 때 뭐가 생기냐면 입체적인 모양이 생겨요. 그래서 입체적인 모양이 생길 때만 단백질 기능이 나타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폴리펩타이드 자체만으로 봤을 땐 어떤 기능을 못하다가 얘가 접히고 구부러져서 어떤 독특한 입체적인 구조를 가질 때 비로소 뭐 하냐면 기능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요 그림이 적혈구 안에 들어가 있는 헤모글로빈의 뭐다? 단백질 그림을 그려준 건데 모양이 뭐야? 구부러지고 접힌 걸 딱 보여주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구부러지고 접힌 걸 보여줘서 단백질은 기본적으로 입체적인 모양을 딱 가졌을 때 어떤 특별한 기능이 뭐냐면 나타나는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 그 연세대학교에서 2001년인가 2003년도쯤에 논술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선생님이 나름 우리나라에서 논술로 졸라 유명하거든. 과학 논술로 진짜로. 근데 과학 논술이 없어졌어. 아무래도 연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논술 시험 문제 나왔었는데 그 논술 시험 문제 주제가 뭐였었냐면 할머니가 밭에서 일하시다가 일사병으로 쓰러지신 거야. 그래서 아들이 할머니를 발견하고 할머니를 시원한 다음에 눕힌 다음에 저 강가에 가서 잉어를 잡아다가 잉어 삶은 물을 먹였더니 할머니의 병이 씻은 듯이 나았는데 그거를 생물화학적으로 설명하시오. 이런 시험 문제였어요. 아 진짜로 뭐 찾아보면 나와.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할머니가 일사병으로 쓰러진 이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통 우리 몸에서는 이제 뭐가 있냐면 우리 몸은 이런 게 일어나요. 물질 대사가 있어 우리 몸에서. 그래서 물질 대사라는 건 우리 몸에서 필요한 물질을 합성하고 그 다음에 어떤 물질을 분해해서 왜 그래? 조용히 하라는 거야? 물질 대사는 우리 몸에 필요한 어떤 물질을 합성하고 그 다음에 어떤 물질을 이제 분해해서 이제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뭐 에너지를 얻고 이런 행위를 하는 게 이제 보통 물질 대사인데 이 물질 대사라는 과정이 일어날 때 이건 일종의 이제 체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거든. 사람 몸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인데 우리 몸은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가 매우 뭐하다? 매우 불리해요. 체온이 뭐하기 때문에? 낮기 때문에. 대부분의 화학 반응은 온도가 뭐할수록 좋아? 온도가 높을수록 잘 일어나요. 알았지? 좀 주워줘. 내가 주워야 되는 거야? 이거야? 이거야? 지우개? 근데 이제 우리 몸은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에 매우 불리한 온도인데 실제로 봤을 때 화학 반응이 뭐한다? 매우 빨리빨리 일어나요. 그 이유가 우리 몸에서 이런 화학 반응인 물질 대사가 일어날 때 그거를 도와주는 물질이 있는데 그걸 도와주는 물질이 효소예요. 효소. 근데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이걸로 시작하는 주성분이 뭐다? 요거로 시작하는 주성분이 단백질이란 말이야. 알죠? 그러니까 효소가 주성분이 뭐야? 단백질. 춥니? 아니 생크림. 그래서 효소의 주성분이 단백질인데 지금 여기 선생님 설명했잖아. 단백질은 기본적으로 봤을 때 접히거나 구부러져서 입체적인 구조가 나왔을 때는 뭐다? 어떤 기능이 생겨요. 근데 할머니 밭에서 일하다가 쓰러진 제일 큰 이유는 뭐냐면 몸이 너무 뭐해져서 몸이 너무 뜨거워져서 이 접히고 구부러져서 만드는 힘이 뭐가 되는데 수소 결합이라는 힘인데 저 수소 결합이라는 힘이 그 뜨거운 열대에 뭐야? 풀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풀려버려서 할머니 몸에 있는 효소가 제 기능을 뭐한다? 제 기능을 못했기 때문에 할머니 몸에서 물질 대사가 못 일어나니까 할머니 밭에 쓰러지신 거지. 그러면 결국은 이제 할머니 몸에 새롭게 뭘 해줘야 되는 거야. 새롭게 아미노산을 집어넣어서 그 아미노산이 다시 합쳐서 할머니 몸에 효소를 다시 뭐 해야 돼? 만들어줘야 돼. 왜냐면 단백질은 한번 이렇게 열받아서 구조가 바뀌잖아. 그럼 절대로 다시 원래대로 못 들어가요. 우리가 그거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달걀. 달걀 후라이를 하잖아. 그러면 후라이 한 다음에 식는다고 해서 다시 원래 달걀로 돌아가지를 않아. 그게 단백질 한번 열받으면 다시 원래대로 뭐 한다? 못 따라가는 성질이지. 그렇지? 그래서 결국 할머니가 일사병 걸려서 쓰러진 제일 큰 이유는 단백질이 여기 쓰는 것처럼 어떤 접히거나 구부러져야 될 어떤 입체적인 구조 때문에 기능이 나타나는데 열받아서 수소 결합이 다 풀리면서 이제
다시 폴리페프타이드로 돌아갔기 때문에 이제 그 기능을 다 상실한 거죠. 그래서 아들이 이제 뭐 하는 거야? 잉어를 삶아서 거기 이제 우리 몸을 구성하는 이제 아미노산이 뭐하기 때문에 아미노산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제 그걸 다시 섭취하셔서 뭐야? 몸에서 빠르게 다시 효소를 합성해서 할머니가 이제 병에서 깨어나신 거죠. 그래서 실제로 논술 주제가 그거죠. 글을 그걸로 썼어요. 그래서 이게 뭐 이런 것까지 진짜 외워야 되냐는데 무조건 해야 돼. 그렇지? 단백질은 실제로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어떤 입체적인 구조에 의해서 형태가 결정된다는 걸 까먹으시면 안 돼요. 공간 자주. 응? 이제 글씨 쓴 거 봐. 와 씨. 이게 무슨 말이야? 응? 잘하는 건 아니고 좋은 거니까. 됐죠? 그래서 이제 단백질에서 이제 꼭 기억해야 될 이제 순서가 이런 거구나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보면 이제 1번에 아미노산의 종류, 그 다음에 수, 그 다음에 이제 아미노산이 어떤 식으로 이제 배열되냐, 이제 그 순서에 따라서 단백질의 입체 구조는 이제 달라지고, 단백질의 입체 구조가 다르면 기능도 뭐하다? 기능도 다 달라져.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아미노산의 종류와 아미노산의 개수, 그 다음에 그 아미노산이 어떤 순서로 배열돼서 어떤 모양으로 접히냐에 따라서 뭐다? 기능이 결정돼서 이제 여기 써있는 것처럼 이런 다양한 종류의 뭐다? 다양한 종류의 단백질들이 이제 만들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이런 다양한 종류의 단백질을 만드는 정보가 아까 얘기했지 어디에 있는 거야? 핵산한테 있는 핵산. 알겠죠? 뭐 여기는 이제 그 정도 내용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넘겨보시면 간단한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 확인하고 다시 이제 핵산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1번에 이런 말이 쓰여있죠. 주요 에너지원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제 1번 빈칸은 탄수화물이 되겠지. 탄수화물.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자, 눈에 들어와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요거죠. 질소죠. 질소. 그지? 그래서 질소를 이제 포함하고 있으면서 몸을 구성하는 주요 물질. 그러니까 몸을 구성하는 주요 물질이라는 의미는 물 다음으로 가장 뭐하다?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리고 이런 표현도 단백질에서는 잘 나와요. 생리작용. 생리작용이라는 건 살아있는 생명체를 뭐하게 하는, 이롭게 하는 작용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그게 이제 단백질의 큰 역할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자, 세 번째 이런 말이지. 유전 정보. 이런 표현이 있으니까 이제 유전 정보다 라는 표현이 나오면 자, 핵산. 자,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탄수화물, 단백질, 핵산 같은 고분자 화합물을 구성하는 가장 뭐다? 기본 단위가 되는 저분자 물질을 뭐라고 부르냐라고 하면 이게 이제 레고 블럭 같은 역할을 하는 단위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4번 빈칸은 단위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5번 빈칸 단백질의 단위체 종류가 20개다. 뭐 하면 돼? 자, 아미노산 하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5번 빈칸은 아미노산. 그 다음에 6번, 7번 같이 하면 되겠죠. 많은 수의 아미노산이 무슨 결합으로 했으니까 아까 보여드렸죠? 무슨 결합이다? 펩타이드. 그래서 펩타이드 결합에서 연결해서 긴 사슬로 돼 있으니까 펩타이드 결합이 여러 개 있다라는 거에서 앞에다 뭐만 붙이면 되니까? 폴리만 붙이면 되니까 폴리 펩타이드다. 이렇게 부르면 되겠죠. 그 다음에 단백질은 그 폴리펩타이드가 구부러지고 접혀서 어떤 입체적인 구조를 가졌을 때 뭐가 나타나냐면 기능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 8번 빈칸은 이제 단백질 종류니까 뭐다? 아미노산의 종류와 수, 그 다음에 뭐다? 배열 순서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 1번. 자, OX 문제 첫 번째. 탄수화물을 구성하는 원소는 자, 누구 때문에 틀렸냐면 자, 이것 때문에 틀렸죠. 뭐가 있으니까? 질소가 있으니까 틀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백질은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중에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한다 해서 또 틀렸죠. 그지?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건 비탄소 단백질인 거야. 비탄소 물질이 뭐가 있다? 물이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3번. 지질은 뭐가 된다? 지질은 에너지원이 될 수 있겠죠.
뭐 중학교 때 배운 치면은 1g당 에너지 제일 크지 9가 나오니까. 그리고 뭐의 주성분이냐면 이제 세포막의 주성분. 자, 하나 더 기억하라고 했지. 자, 세포막의 주성분 얘 말고 뭐가 또 있다? 단백질도 같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4번 물은 비열이 뭐해서 작은 게 아니고 커서. 비열이 작으면 오도가 되게 잘 올라가요. 그래서 비열이 커서 이제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거고. 그 다음에 5번에 자, 무기 염류가 나오는데 무기 염류는 뭐는 될 수 없다? 에너지원은 될 수 없다. 그래서 에너지원이 되는 거는 자, 오늘 배운 것 중에 뭐야? 탄수화물 중에 탄수화물 단백질보다 지질만 이제 에너지원이 된다. 자,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지. 자, 그 다음 2번. 자,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중에 탄수화물만 뭐하래? 고르래요. 그럼 반대로 여기 탄수화물 아닌 것만 빼면 되니까 뭐 빼야 뭐하고 뭐 빼냐면 기억에 물 빼시고 뭐한다? 위에 무기염류 이렇게 빼면 나머지 것들은 탄수화물이다 라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에 탄수화물, 단백질, 핵산의 단위체로 옳게 연결하셔야 했으니까 탄수화물은 자 단위체 몇 종류? 한 종류. 그래서 한 종류 뭐만 있다? 포도당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단백질의 단위체는 아미노산 몇 종류? 자 20종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핵산의 단위체는 좀 이름이 길지만 뉴클레오타이드다 라고 부르는 것에는 조금 이따 설명했지만 8종류가 있어요. 8종. 자, 그다음에 4번. 자, 그리고 단백질의 일부 구조를 나타낸다. 그럼 이제 단위체 기억과 결합가를 쓰시오 했습니다. 기억은 그냥 뭐 하면 돼? 아미노산. 그렇죠? 그 다음에 가는 하나의 아미노산과 하나의 아미노산이 결합해 있으니까 자, 펩타이드 대학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지. 그 다음 5번. 자, 단백질에 대한 설명. 첫 번째 1번. 자, 구성하는 원소는 뭐다? 질소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2번 효소 항체니까 뭐야? 맞겠죠. 그 다음에 3번 화학 반응 생리작용 또 맞겠죠. 그 다음에 4번에 유전 정보를 저장하거나 전달한다. 이건 핵산의 역할이겠지. 그 다음에 5번 단위체가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결합해서 형성된다는데 이 단위체가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결합을 하는데 이 규칙성을 갖고 있는 거는 어디에서 갖고 있냐면 이번 핵산이 그 규칙성을 갖고 있어요. 조금 이따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핵산이 그 규칙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핵산의 정보에 따라서 우리 세포의 어떤 소기관에서 단위체들을 이렇게 결합시켜서 이제 단백질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책을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지만 이번 시간에 이걸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세포의 구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단백질 합성되는 과정을 한 번에 좀 이렇게 붙여서 다 배울게요. 그 다음 6번에 단백질의 종류에 관계없이 단위체의 수는 같다라고 했으니까 틀렸겠죠. 자, 그 다음 6번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을 쓰래. 그래서 아미노산의 종류와 수, 그 다음에 및 뭐다? 배열 순서. 자, 어떤 순서로 배열되느냐 아미노산의 그래서 배열 순서. 이제 그게 단백질의 무엇을 결정한다? 여러 번 얘기했죠. 무슨 구조? 입체 구조. 아니 단백질의 입체 구조를 결정. 단백질의 입체적인 모양이 나올 때만 기능이 생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핵산을 넘어가요. 핵산. 그래서 핵산이라고 이제 부르면 여기 써있듯이 이제 유전 정보를 저장하거나 그 다음에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 몇 종류가 있냐면 이제 2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름이 하나는 DNA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RNA. 그래서 이제 DNA, RNA 이제 잘 비교하시면 되는데 일단 얘네들의 이름 차이가 있잖아. 얘는 DNA고 얘는 RNA인데 일단 뒤에 붙어 있는 NA하고 NA는 똑같은데 앞에 부분만 뭐하다? 앞에 부분만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앞에 부분만 차이가 있는데 요건 이제 일단 이 그림을 먼저 설명하고 얘기할게요. 자, 이 두 개의 이제 그림을 보면 되는데 핵산의 단체가 조금 전에 선생님이 설명한 것처럼 말이 좀 되게 길어. 근데 애들이 대부분 보면 뭐랑 자꾸 헷갈리냐면 아까 얘기했던 폴리펩타이드랑 자꾸 헷갈려. 그래서 왜 그런지 난 잘 모르겠는데 폴리펩타이드, 펩타이드랑 자꾸 헷갈리는데 그게 아니고 얘 뉴클레오타이드라고 부르는데 이 뉴클레오타이드라고 부르는 게 실제로 봤을 때 뭐 하냐면 매우 복잡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매우 복잡하게 생겼기 때문에 우리 그냥 저 그림에서 본 것처럼 되게 단순하게 그냥 뭐로 표현하는 거야. 단순하게 그냥 모형으로만 보여주는 거거든. 그래서 단순하게 모형으로만 보여줘서 일단은 중심에 요렇게 생긴 뭐가 있냐면
당이라고 부르는 물질이 있어요. 당. 알았죠? 당이라고 부르는 걸 보통 영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리보스라고 부르는데 자, 몇 각형이야? 오각형의 고리 모양이잖아. 오각형 고리 모양이니까 저 고리를 만들려면 무엇이 꼭 필요할까? 무조건 탄소예요. 탄소가 여기도 탄소가 있고 여기도 탄소가 있고 여기도 탄소가 있고 여기도 탄소가 있고 여기 탄소가 있어요. 이제 탄소가 있는 뭘 만들어주냐면 고리를 탁 만들어줘. 그래서 그걸 이제 보통 우리는 리보스다라고 표현하고 이걸 이제 당이다라는 의미로 써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한쪽 편에 보면 이제 뭐가 있냐면 한쪽 편에 이렇게 자 이렇게 하는 건 이제 뭘 했다는 뜻이냐면 공유 결합을 했다는 거예요. 요 짝대기 하나가. 그리고 나서 여기에 뭐가 있냐면 인산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어요. 그렇죠? 인산. 그럼 인산이잖아. 인산. 그러니까 산성을 띠는 물질인데 인이니까 뭘 꼭 포함하고 있다? 원소적으로 P를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정확하게 쓰면 얘가 이제 뭐가 되냐면 H3PO4라고 하는 물질이에요. 그렇죠? 인산이에요. 인산. 그럼 아까 우리가 그 단백질 구성하는 원소 중에 뭐가 있었어? 아미노산 있었잖아. 그런 것처럼 얘도 이제 인산이니까 어디에 들어가면 물 속에 들어가면 뭘 띠는 거야? 산성을 띠는 부분. 알겠죠? 그래서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다시 보시면 이쪽에 이제 뭐가 있냐면 염기라는 게 있어요. 염기. 그래서 총 몇 부분으로 뉴클레오타이드가 구성되어 있냐면 한쪽 편에 인산, 그 다음에 중심에 리보스라고 하는 당, 그 다음에 한쪽 편에 뭐가 있냐면 염기. 그래서 총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서 뉴클레오타이드는 인산과 당과 염기가 1대1대1로 결합해 있는 걸 우리 이제 뭐라고 하냐면 뉴클레오타이드다 이렇게 불러. 내가 그냥 찍어봐. 그냥 찍는 거야. 그냥 찍는 거야. 인산, 당, 염기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 그냥 찍는 거야. 응? 수빈아 찍으라고 졸려고 하지 말고. 요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얘. 알았죠? 이 염기가 제일 중요해. 염기가 실제로 봤을 때 뭐냐면 유전 정보야. 얘네는 정보가 아니야. 인산, 당은 좀 이따도 보여주겠지만 얘는 DNA나 RNA라고 우리가 부르는 물질의 어떤 구조를 완성해 줄 때 필요한 거고 실제로 이 염기라고 하는 게 우리가 흔히 부르는 아주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부분이 이제 이 염기 같아요. 근데 이걸 왜 DNA, RNA라고 부르는 이제 그 차이가 여기서 발생하는데 DNA와 RNA는 뭐 여러 가지 구조적 차이도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봤을 때 뉴클레오타이드가 달라요. 아니죠? 그래서 뉴클레오타이드가 다른데 첫 번째로 다른 건 이 중심에 뭐가 있냐면 중심에 당이 있는데 RNA를 구성하는 당은 뭐냐면 리보스예요. 리보스기 때문에 뭘 붙이는 거야? R을 갖다 붙이는 거야. 근데 DNA를 구성하는 당은 뭐 어차피 시험 문제 나오지는 않겠지만 그림이 나오진 않겠지만 여기 얘 당이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디옥시리보스라고 써있거든. 그래서 이게 디옥시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원래 D가 붙으면 무슨 뜻이야? 영어 적두사로 모르냐? 정말 비슷한 디스트럭션 이런 거 있잖아. 무슨 말이야? 유주야 뭐야? 뭔가 반대 부정의 부신다는 거잖아. 세제가 영어로 뭐야? 세제. 영어 되게 잘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디옥시라 해서 D가 붙으면 디스트럭션이 파괴한다는 의미잖아. 파괴 뜻이. 그래서 이제 디옥시라면 산소가 빠져 있다는 얘기야. 산소가 제거돼. 그러니까 원래 요 리보스 있는 부분에 여기 이제 산소가 있는데 그 산소가 빠져 있다라고 해서 이제 디옥시리보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얘는 시작이 뭐냐면 그래서 D. 그래서 이제 이 첫 글자를 기준했을 때 DNA를 구성하는 당이랑 RNA를 구성하는 당 자체가 뭐야? 당 자체가 틀려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차이. 알죠? 그래서 그림에서 지금 보여주는 것처럼 여기는 디옥시리보스고 여기는 리보스죠. 그래서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차이를 구분하기 위해서 얘는 D를 붙이고 얘는 이제 R을 붙이는 거죠. 뒤에 붙어있는 NA는 그냥 뉴클레이드 엑시드니까 그냥 헥산이라는 뜻이에요. 헥산.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림을 잘 보시면 여기 이제 인산, 당, 염기가 있었을 때 염기가 뭐가 있냐면 이렇게 종류가 있어요. 알죠? 염기가 이렇게 종류가 있어요.
근데 잘 보시면 DNA를 구성하는 염기는 A, T, C, G 이렇게 있어요. 자, 머릿속에 들 때 이렇게 나야 돼. 이따 써보 안에서 A, T, C, G. 그래서 외우실 땐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알았지?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면 이제 이렇게.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CGV에서. 왜냐면 이게 결합하는 규칙성이 있기 때문에 A는 항상 T랑 결합하고 C는 G하고 결합한다고 우리가 써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야, 그래서 니네 저기 CGV 없어진 거 알지? 저기 죽전에 CGV 없어졌잖아. 모르냐? 내가 며칠 전에 얼마 전에 영화 보러 가야지 하면서 죽전을 갔는데 영화관에 없어졌어. 나도 되게 황당했었어. 그래서 이제 외우실 때 그냥 이렇게 뭐 A, G, C, T 이렇게 외우시면 안 되고 A, T에 C, G 이렇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RNA를 보시면 RNA는 A, G, C인데 쟤하고 다르게 얘는 뭐다? U라는 게 있어요. U. 알았죠? 그래서 유라신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또 뭘 봐도 염기를 봐도 염기가 한 종류가 또 뭐 한 거야? 다른 거야.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 설명할 때 헥산의 단위체 이름이 뉴클레오타이드인데 뉴클레오타이드가 몇 종류 있다 했죠 아까? 자, 다시 볼게. 8종류 있다 했잖아. 그 8종류가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8종류가 생기는 이유가 D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가 몇 종류가 있는 거야? 1, 2, 3, 4개가 있는 거야. 그리고 다시 RNA를 구성하는 단위체가 뭐다? 1, 2, 3, 4개가 있어. 근데 애들이 여기서 헷갈려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생님 여기 AA와 여기 GG와 여기 CC는 똑같은 거니까 단위체가 같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 누구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당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당이 다르잖아. 알죠? 여기는 디옥시리보스고 여기는 리보스이기 때문에 똑같은 아덴이라고 하는 물질을 가지고 있어도 당 자체가 틀리니까 그거는 다른 종류로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헥산의 단위체를 보통 우리 뉴클레오타이드라고 부르는데 그 뉴클레오타이드가 DNA를 구성하는 게 4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RNA를 구성하는 게 4종류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총 몇 종류가 생기냐면 8종류가 생겨요. 이렇게 이제 우리는 부르는 거죠. 구분이 되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차이는 뭐가 틀리다? 당이 틀리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염기 중에 하나가 뭐하다? 다르다. 여기까지 이제 기억을 좀 하고 있으면 되겠지.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밑으로 내려가시면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뭐가 생기는 걸 하는 거냐면 자, 헥산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요거를 좀 그림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아까랑 이제 비슷한 느낌으로 생각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비슷한 느낌으로 생각한다는 건 아까 선생님 설명할 때 그 단백질이 형성되려고 하면 하나의 아미노산하고 하나의 아미노산 사이에서 이제 물이 빠지면서 뭐 펩타이드 결합이 된다 했잖아. 이제 그런 것처럼 여기에 하나의 뉴클레오타이드랑 여기에 또 하나의 뉴클레오타이드가 이제 이렇게 존재하면 뭐 표시는 안 돼 있지만 이제 굳이 여기다 그리면 여기에 이제 뭐가 있냐면 OH가 있고 여기에 다시 또 인산에 또 OH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 둘 사이에서 한쪽에서 OH가 떨어져 나가고 한쪽에서 H가 떨어져 나가고 똑같이 뭐가 빠지는 거야? 물이 빠지면서 이 산소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는 당과 인산이 서로 다시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탁 연결이 돼요. 그래서 보통 이거 이제 에테르 결합이라고 부르는데 통합과학에서 거기까지 나오진 않으니까 그냥 배울 때는 그냥 뭐다? 그 뉴클레오타이드의 하나의 당과 하나의 인산 사이에서 다시 뭐가 이루어진다? 다시 얘네들 사이에서 그냥 이렇게 결합이 형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이 결합이 뭐냐라면 이건 다 그냥 공유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까 선생님이 설명할 때 이 뉴클레오타이드 제일 중요한 부분 염기라고 했잖아. 그죠? 중요한 부분 염기라고 했으니까 인산과 당은 뭘 만들어주는 거야? 그냥 골격을 만들어줘. DNA나 RNA라고 하는 물질이 있었을 때 얘네들이 이런 골격, 뼈대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고 이쪽에 붙어있는 염기라고 부르는 애들이 어떤 중요한 정보를 뭐하냐면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는 아미노산이 만들어낼 때 하나의 아미노산의 아미노기와
또 다른 아미노산의 카복실기 사이에서 뭐야? 펩타이드 결합이 형성이 되는데 지금 설명한 거는 하나의 뉴클레오타이드의 당과 하나의 뉴클레오타이드의 인산 사이에서 뭐 하는 거야? 결합이 형성돼서 얘네가 골격을 이루어주고 이런 것들이 여러 개 결합해 있으면 뭐라고 부르면 되겠어? 이런 뉴클레오타이드들이 여러 개 결합해 있으면 뭐라고 부르면 돼? 폴리뉴클레오타이드예요. 폴리가 많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뭘 만들냐면 폴리뉴클레오타이드를 이제 형성하게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형성이 되면 이 마지막에 이제 네 번째 보시면 이제 헥산의 종류가 나와서 조금 전에 설명한 이제 DNA하고 이제 RNA가 있는데 자, 아까 설명한 기준은 일단 뭐가 다르다? 당이 달라요. 그다음에 또 뭐가 틀리다? 염기가 틀렸잖아. 그다음에 그림을 잘 보면 생김새가 뭐야? 생김새가 틀리죠. 그지? 생김새가 틀리지. 생김새가 보면 DNA는 몇 가닥으로 되어 있다? DNA는 두 가닥으로 되어 있어요. 그다음 RNA는 한 가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DNA는 이렇게 두 가닥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 두 가닥으로 되어 있어서 정확한 명칭은 얘네 정확한 명칭이 이중 나선 구조야. 그래서 이중 나선 구조를 이제 우리가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자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시면 돼요. 머릿속 상상하시면 실 같은 걸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준비해. 그래서 이 실 같은 걸 두 개를 준비해서 얘를 이렇게 뭐야? 꼬우면 돼. 그럼 그게 이제 이중 나선 구조. 그래서 이게 꼬잖아. 이렇게 꼬우면 골격이 바깥쪽에 있고 저 중요한 유전 정보가 그 안에 이렇게 탁 패킹이 돼서 들어가. 그래서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중 나선 구조로 갖고 있어요. 이렇게. 그럼 얘가 이제 이중 나선 구조로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RNA 같은 경우는 그냥 뭐로 돼 있냐면 그냥 이제 한 가닥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얘가 DNA고 얘가 RNA인데 얘가 원본이고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그 설명서의 원본이고 얘가 뭐가 되냐면 얘가 그 복사본이거든요. 알겠죠? 일종의 카피 앤 페이스트예요. 그렇지?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거야. 그러니까 DNA가 이제 몇 가닥이 있는데 두 가닥이 있잖아. 그럼 이제 두 가닥 중에 하나를 모으면 두 가닥 중에 하나를 베끼면 그게 이제 RNA가 돼요. 그래서 얘는 원본이기 때문에 유전 정보를 뭐하는 거다?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거고 얘는 그 저장되어 있는 유전 정보를 뭐해서 복사해서 어딘가로 전달을 해줘요. 그럼 이제 그 전달된 장소에서 아미노산들을 결합시켜서 우리 몸에 필요한 뭘 만드냐면 단백질을 만들어내요. 됐죠? 그래서 하나는 이제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또 하나는 이제 유전 정보를 전달하고 단백질 합성에 관련. 근데 이게 지금부터 설명은 약간 뭐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하고 뭐 내용상한테 본질이 약간 다른데 그게 이제 뭐냐면 지금 DNA 가닥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조금 이따가 보겠지만 이게 두 가닥을 만드는 제일 큰 이유는 아까 선생님이 염기를 설명할 때 염기는 A는 뭐랑 결합하고 SCGV였잖아. A는 T랑 결합하고 C는 G하고 결합을 하거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게 두 가닥이 형성되는 거는 만약에 여기가 A가 있으면 그 반대편에 T가 있어서 A와 T 사이에 서로 결합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쪽에 뭐가 있으면 C가 있으면 다른 한쪽에 뭐다? G가 있어서 다시 이렇게 결합을 형성해줘서 뭐 하는 거야? 이중 나선 구조를 만드는 거거든. 근데 이게 장점이 하나 있어요. 장점. 무슨 장점이 있냐면 이게 두 가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 한쪽 부분에 있는 요 정보가 이렇게 소실되잖아. 어떤 원인들이 사라지잖아. 그러면 그 반대편에 뭐야? 하나 더 있잖아. 그러면 요 반대편 기준에 다시 얘를 뭐 할 수 있어? 복구할 수 있어요. 근데 RNA 같은 경우는 이제 몇 가닥이니까? 한 가닥이니까 만약에 여기에 어떤 정보가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근데 이 정보가 소실되잖아. 정보가 이렇게 사라지잖아. 그럼 이걸 뭐 할 수 없다? 복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요새 뭐 항상 지금 아직도 어쨌든 코로나에 전 세계가 시달리고 있는데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바이러스라는 애들 있잖아. 바이러스라는 애들은 사람이랑 똑같이 유전 정보로 DNA를 갖고 있는 바이러스도 있고 뭐도 있다? RNA를 갖고 있는 바이러스도 있는데 RNA를 갖고 있는 바이러스들은 돌연변이가 뭐한다? 엄청 잘 일어나요. 왜냐하면은 DNA 갖고 있는 거는 어떤 한쪽 부분이 손상이 돼서 나머지 한쪽이 얘를 뭐야? 다시 채우면
어떤 변이가 일어나기가 이렇게 용이하지가 않는데 RNA에서 한 가닥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이게 날아가잖아. 아니면 이 정보가 뭔가를 바뀌면 이걸 다시 원래대로 뭐야? 원래대로 되돌릴 수가 없어. 근데 바이러스가 DNA, RNA 바이러스가 있었다고 쳤을 때 바이러스는 자기가 갖고 있는 RNA나 DNA 때문에 뭐가 만들어지냐면 바깥에 단백질 껍데기가 만들어지거든. 근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이런 거잖아. 그죠? 우리가 유전 물질로 뭘 갖고 있기 때문에 RNA 갖고 있기 때문에 돌연 변이가 뭐한다? 엄청 잘 일어나니까 내가 얘를 치유하기 위한 어떤 약을 만들면 이미 얘네들이 뭐야? 변이를 일으켜버리는 거지. 그래서 계속 이렇게 싸우는 거야, 이렇게. 누가 더 빨리 변신하냐, 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중 나선 구조에서 두 가닥으로 갖고 있는 의미가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있구나. 그래서 항상 여기 이제 내신 시험 문제를 푸시면 반드시 DNA하고 RNA를 뭐 해야 돼? 구분하셔야 돼, 종류. 그래서 다시 한 번만 더 해보면 첫 번째, 제 앞에가 DR 써 있잖아. 이 차이는 뭐의 차이다? 이건 당의 차이다. 알았지? 얘는 디옥시리보스고 얘는 뭐다? 리보스. 알았지? 당의 차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뭐가 틀리다? 염기의 종류가 하나씩 틀려요. 알죠? 그게 이제 두 번째 특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세 번째 특징은 얘는 뭐고 얘는 두 가닥이고 얘는 뭐가 된다? 한 가닥이 되는 게 세 번째 특징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네 번째 특징은 얘는 유전 정보의 원본이니까 뭐야? 저장을 하고 있고 얘는 뭐한다? 전달하고 있다. 이게 이제 네 번째 차이가 돼. 딱 봐도 시험에 나오는 게 뭐야? 매우 좋죠. 그죠? 하나, 둘, 셋, 넷. 자, 이렇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DNA랑 이제 RNA를 뭐 하시면 되냐면 이제 구분을 좀 하시면 좋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이제 요 핵산에서 이제 마지막 제일 중요한 얘기를 좀 해요. 그래서 이제 요 그림을 잘 보시면 DNA가 왜 이중 나선 구조를 갖는 거를 뭐 하는 거다? 설명하는 거야. 근데 그림을 잘 보시면 얘는 예를 들면 똑바로 서 있으면 얘는 뭐 하고 있니? 뒤집어 있죠? 그치? 얘는 똑바로 서 있으면 얘는 이제 뒤집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는 똑바로 서 있고 하나는 뒤집어져 있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생명과학 제대로 배우면 5'에 3'이고 다시 얘는 5'에 3'에서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똑바로 서 있고 하나는 뒤집어져서 얘네들이 서로 뭐 하는 거야? 서로 결합을 하는데 저 결합할 때 써있는 것처럼 이제 무슨 결합을 통해서 하냐면 수소 결합을 통해서 결합을 하는데 수소 결합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뭐 이온 결합이나 공유 결합이 아니고 수소 결합은 그냥 보통 표현을 하면 분자 간에 작용하는 강한 인력. 실제로 우리가 이게 지금 구안인 아덴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도 뭐야? 약간 덩치가 큰 분자이기 때문에 그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아주 강한 인력을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수소결합 이렇게 보통 불러. 그래서 결국은 원래는 얘도 하나의 단일 가닥이고 얘도 원래는 하나의 단일 가닥인 폴리뉴클레오타이드, 폴리뉴클레오타이드인데 걔네들 사이에서 무슨 결합을 통해서 수소 결합을 통해서 뭐 하는 거야? 강한 인력에서 얘네들이 이렇게 끌려서 뭐 하는 거야? 이렇게 감기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DNA 이중 나선 구조가 생겨서 항상 A는 뭐랑 결합하냐 하면 T랑 결합하고 항상 C는 뭐하고 결합하는 게 있냐면 G랑 결합하는 거죠. 그리고 진짜 시험 문제를 디테일하게 내는 선생님들은 자 이것까지 돼요. 여기 그림을 잘 보시면 AT는 수소 결합을 몇 개 하고 있어? 2개 하죠. 그 다음에 C하고 G는 수소 결합 몇 개? 3개 하기 때문에 A하고 T 사이의 수소 결합과 C하고 G 사이의 수소 결합 중에 C하고 G 사이의 수소 결합이 훨씬 더 세요. 그래서 이제 지금 선생님이 지금부터 얘기하는 게 그냥 흘려들어 알았지? 흘려들어. 이런 온천 같은 데 있잖아. 그죠? 뭐 일본 온천 같은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온천들이 있어. 80도, 90도. 근데 그 80도, 90도에서도 뭐가 산다? 세균들이 살아가. 그래서 그 세균들이 뭐 할 때 활용이 되냐면 니네 혹시 PCR이라고 들어본 적 있지? 그다음 코로나 그 검사한 PCR. 그게 이제 폴리머 체인 리액션이라는 기술이어서 유전자 증폭시키는데 그때 그 세균들을 보통 우리가 가져다 쓰거든. 근데 이 온천에 사는 세균들은 그 뜨거운 환경 내에서도 자기의 유전 정보를 뭐야? 잘 보호해서 뭐 한다?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 저온에 사는 생명체들에 비해서 C하고 G의 비율이 되게 높아요.
AT보다는 C하고 G의 비율이 되게 높아. 왜냐면 C하고 G 사이의 수소 결합이 A하고 T 사이의 수소 결합보다 이제 결합수가 더 많기 때문에 뭐 하는 거야? 구조 자체를 더 잘 유지할 수가 있겠지.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진짜 시험 문제를 되게 꼼꼼하게 내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이런 거하고 이런 부분도 내는데 만약에 그걸 이제 꼼꼼하게 진짜 자기가 시험 문제 내고 싶으면 수업 시간에 반드시 저게 A하고 T 사이에는 수소 결합이 2개 있고 C하고 G 사이에 3개 있다는 걸 본인이 분명히 뭐냐? 강조를 여러 번 할 거야. 알겠지? 그래서 너무 이제 통합과학은 학교 선생님이 뭘 가리키는 거에 따라서 되게 차이가 크기 때문에 학교에서 준 프린트를 되게 꼼꼼히 잘 해야 되고 본인 자체가 이제 프린트를 정리를 못 하겠잖아. 그리고 공부 졸라 잘하는 애들 걸 어쩔 수 없이 빌려야 돼요. 빌려주진 않겠지만 어떻게 읍소를 해서라도 좀 받아야지. 아니면 자기가 자지 않고 잘 표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항상 A는 뭐하고 결합하고 T하고 결합하고 보다 C는 G하고 결합하기 때문에 아까 선생님 설명했죠. 그래서 이제 CGV를 외워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하나 해야 될 것 중에 이건 보통 이제 생명과학 2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DNA가 이렇게 있었다고 쳐 이렇게 요만큼의 어떤 DNA가 있단 말이야. 그럼 요만큼의 어떤 DNA가 있었을 때 만약에 여기에 A라고 하는 아데닌이라고 하는 게 20%가 존재한다고 칩시다. 알았죠? 아데닌이라는 게 20%가 존재하면 사이토신이 몇 프로가 존재하냐 이게 원래 바로 계산이 돼. 이유는 왜 그러냐면 아데닌이 20%가 존재한다는 건 아데닌하고 결합하는 게 뭐가 되기 때문에 T라고 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얘가 20%면 얘도 같이 얼마가 있어야 돼? 20%가 있어야 돼. 그러면 전체를 100으로 잡았을 때 얘가 20이고 얘가 20이면 결국 C와 G가 얼마가 있어야 되는 거야? 60%가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가 얼마 있고 얘가 30%가 있고 얘가 30%를 차지해요. 이런 논리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나와 있잖아. 여기 되게 이것까지 나와요 라고 해서 보시면 뭐라고 써있냐면 이게 생명과학 2다 이렇게 써있잖아. 그래서 원래 생명과학 2, 고3이 하는 생명과학 2에 나오는 내용인데 실제적으로 봤을 때 내신에서는 항상 출제해요. 그렇지? 왜냐면 요새 애들이 되게 똑똑해져서 시험 문제도 그에 따라서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거의 항상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써있는 것처럼 이렇게 A하고 T와 G와 C의 비율이 똑같기 때문에 이런 논리가 이제 성립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되겠죠.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구분이 되지?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5번째는 DNA의 다양한 유전 정보의 저장이다. 그래서 이제 그 의미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다음 시간에는 어차피 나오지만 자, 미리 좀 해보기 위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어차피 얘네들 지금 같이 있기 때문에 이제 얘기를 해야 되거든. 그럼 선생님이 이제 아까 설명할 때 DNA하고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제 단백질을 이제 서로 비교한다고 쳤을 때 DNA하고 단백질 비교한다고 쳤을 때 이 DNA를 구성하는 염기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데 이 염기가 이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얘네들의 관계로 찾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DNA는 머릿속으로 봤을 때 지금도 뭘 생각하냐면 자, 염기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단백질은 아까 이제 구성하는 단위체가 뭐였으니까 구성하는 단위체가 이제 아미노산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지금부터 얘네들의 관계를 추정해야 돼. 알겠죠? 얘네들 관계를 추정해야 돼. 근데 이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아미노산이 몇 종류가 있었다? 20종류가 있어요. 알았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아미노산은 20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DNA를 구성하는 염기는 몇 종류가 있다? 4종류만 있어요. 알았죠? DNA 잘 들어야 돼. 다음 시간에 또 써먹어야 돼. 까먹지 말고. 자, DNA를 구성하는 염기는 4종. 그래서 4종류라는 건 A와 T와 C와 G가 있는 거야. 자, 그럼 아까 선생님 설명했던 걸 잘 보면 그 단백질은 뭐가 결합하는 건데? 아미노산이 결합하는 건데 DNA는 이 아미노산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단백질을 만드는 거에 대한 뭐라고 했어? 단백질을 만드는 거에 대한 설명서라고 했어. 그럼 설명서면 내가 어떤 특정한 단백질을 뭐 하고 싶으면 만들고 싶으면
어떤 특정한 단백질 만들고 싶으면 아미노산들을 어떤 식으로 결합해야 된다 이게 있어야 될 거예요. 돼요? 아미노산들을 어떤 식으로 결합해야 된다 이런 게 있으면 그 아미노산들에 대한 정보가 어디에 들어가 있어야 되냐면 아미노산이니까 여기 아미노산이 예를 들면 20종류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봐. 20종류가 A, 뭐 B, C, D, 뭐 E 이렇게 간다고 쳐봐. 그럼 내가 어떤 단백질을 만들기 위해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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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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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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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A, C, G 이렇게 쭉 뭐 해야 돼? 결합한다고 쳐봐. 그러면 결국 아미노산 A, 아미노산 A, 아미노산 A, 아미노산 A, 아미노산 C 이거에 대한 뭐다? 이거에 대한 이렇게 연결해라. 이 아미노산을 연결하고 연결에 대한 정보가 어디 있어야 돼? 정보 여기 있어야 돼. 됐어요? 이게 연결되니 이렇게? 자, 다시 해볼게. 아미노산이 20종류가 있는데 그 20종류의 아미노산들을 이 염기가 곧 뭐가 되기 때문에 설명서가 되기 때문에 저 염기에 의해서 아미노산 A를 결합하고 뭐 B를 결합하고 C를 결합하고 이게 맞아야 돼서. 근데 지금 여기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이렇게 봐. 염기가 A와 T와 C와 G라고 해서 4종류가 있는데 만약에 이 4종류의 염기가 아미노산을 하나씩 정해준다고 쳐봐. 알겠어요? 아미노산 하나씩 정해준다고 쳐봐. 이 염기 4개가 아미노산 하나씩 정해준다고 쳐봐. 그러면 아미노산이 우리 몸에 필요한 아미노산 몇 종류가 있는데 20종류가 있는데 그 20종류 중에 몇 개만 딱 표현할 수가 있어? 4개만 표현할 수 있다. 4개만. 돼요? 자, 바꿔볼게. 내용을 바꿔볼게. 만약에 제가 되게 성공해서 호텔을 세웠다고 쳐. 호텔. 알죠? 호텔을 세웠는데 호텔에 방이 한 50개쯤 있다고 쳐봐. 알죠? 호텔에 방이 50개 있어. 그럼 호텔 방이 50개 있으면 호텔 방에다가 뭘 붙여야 돼? 번호를 붙여야 된다. 우리가 넘버링을 다 한다고 쳐. 그럼 넘버링을 해야 되는데 내가 2자리 숫자로 넘버링을 하고 싶어. 호텔 방을. 그럼 2자리 숫자로 넘버링을 하고 싶은데 내가 갖고 있는 숫자가 1과 2와 3과 4가 있었다고 쳐봅시다. 아니, 하지마. 하지마. 눈 떠 빨리. 자, 1과 2와 3과 4라는 4종류의 숫자가 있었다고 쳐봐. 그럼 내 호텔 방이 지금 몇 개인데? 50개가 있죠? 그럼 방 번호 몇 개 만들 수 있어? 수학이야. 나는 갖고 있는 숫자가 1과 2와 3과 4밖에 없다. 몇 개 만들 수 있어? 16개밖에 못 만들지. 그잖아. 근데 나 호텔 방이 몇 개 있으니까 50개 있잖아. 불가능하죠? 그럼 이거 할 수 있는 방법 몇 개 있어?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법.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어떤 상황을 바꿔서. 어? 이걸 늘리면 되지. 그잖아. 얘는 이걸 이렇게 늘렸다고 쳐봐. 그러니까 호텔 방 번호를 몇 자리로 만들어? 3자리로 만들어. 그럼 3자리로 만들면 여기 4개 들어가고 여기 4개 들어가고 4개 들어가면 몇 개 돼? 64개가 되지. 50개 뭐 할 수 있어? 만들 수 있지. 아니면 만약에 이거 안 하고 싶으면 이 숫자를 다시 뭐 하면 돼? 늘리면 되죠. 무슨 말이 되겠어?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원래대로 보면 선생님이 얘기한 호텔 방 번호가 그러니까 호텔 이 방의 개수가 뭐랑 똑같은 거야? 아미노산의 종류랑 똑같은 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숫자가 뭐랑 똑같은 거야? 염기랑 똑같은 거야. 알았니? 그러면 우리가 지정해야 될 아미노산이 몇 종류가 있는데? 20종류가 있는데 그 아미노산 20종류 지정할 때 내가 갖고 있는 염기 몇 개밖에 없다? 4개밖에 없어요. 그럼 4개를 이용해서 몇 개를 표현해야 돼? 20개를 표현하면 반드시 얘네가 뭐가 생겨야 되는 거야? 묶음이 생겨야 돼. 근데 묶음을 만약에 처음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한 자리로 하면 4개밖에 지정을 못하지. 그럼 2자리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 2자리로 하면 16개밖에 안 되겠지. 근데 아직도 다시 몇 개 있어? 20종류가 나와야죠. 그럼 몇 자리를 해야 돼? 3자리야, 3자리. 3자리. 3자리를 하면 여기에 하나, 둘, 셋, 4개가 들어가고 여기에 하나, 둘, 셋, 4개가 들어가고 여기에 하나, 둘, 셋, 4개가 들어가면 총 몇 개가 만들어져? 64종류가 만들어지니까 64종류를 갖고는 몇 종류를? 20종류는
충분히 다 뭐야? 표현을 하고도 남죠. 그래서 우리 몸에 뭐가 있을 때 이렇게 DNA가 있잖아. 이렇게 DNA가 있죠. DNA는 반드시 몇 개가 묶여서 미안해요. 3개가 묶여서 뭐야? 아미노산 하나를 딱 정해줘요. 아니, 이렇게 3개의 뭐가 묶여서 염기가 묶여서 아미노산 하나를 지정해주기 때문에 이걸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트리플렛 코드다 이렇게 불러요. 한국말로 하면 3염기 조합. 근데 이거 반드시 이해해야 돼. 알지? 왜 이해해야 되냐면 이게 뭐랑 똑같냐면 우리가 저기 앞에서 우주 초기 원소 생성할 때 뭐 선생님이 항상 그 설명했던 것 중에 양성자하고 중성자의 개수가 1대1에다가 뭐 개수의 비가 그 다음에 뭐 14대2로 바뀌고 12대1로 바뀌고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뭐 할 수 있다 그랬어. 변할 수 있다 했잖아. 문제 내는 사람이. 이것도 똑같은 거야. 알았죠? 이것도 똑같은 거여서 예를 들면은 어떤 외계 행성에 갔는데 그 외계 행성의 생명체들을 조사했더니 걔네는 아미노산의 종류가 40종류다. 그럼 40종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기 위해서 걔네들은 염기가 몇 묶음이 돼야 되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설명한 걸 뭐 해야 돼? 이해를 하셔야 돼. 그래야지 문제가 바뀌어도 우리가 뭐 할 수 있어? 풀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이거 무슨 말이 이해됐어요? 3개가 묶이는 게? 그러면 결국은 다르게 생각해 보면 64종류라는 어떤 지정할 수 있는 암호가 생기는데 그거 갖고 몇 개를 지정한 거야? 20종류를 지정한 거잖아. 이게 좋은 거겠어, 나쁜 거겠어? 선생님이 지금 하는 질문은 모든 대학교 논술 시험 문제 이미 다 나왔던 거야. 그렇죠? 이 64종류를 갖고 20종류를 지정한 건 매우 큰 장점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할 때 우리 몸이 우연히 이런 것들이 뭐야? 외부에 뭐 방사능이나 이런 게 동아리처럼 맨날 방사능 쬐다 하니까 그래서 머리통 안 자란다니까 방사능을 쬐면 저 염기가 뭐야? 염기가 바뀔 수 있거든? 근데 64종류를 갖고 20종류를 표현하기 때문에 뭐 하는 애들이 있냐 하면 중복된 애들이 되게 많아. 그러니까 염기가 하나 정도 뭐 해도 바뀌어도 똑같은 아미노산 지정하니까 몸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그래서 이게 되게 큰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돌연변이를 일으키지 않게 하는 장점들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다음 시간 이제 우리가 이거를 유전정보 중심설이라고 해서 이제 배울 건데 미리 이제 얘기하는 거는 지금 한번 머릿속에 좀 잘 입력이 돼 있어야지 그때도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다. 알았죠? 그래서 이런 거 이제 트리플렛 코드다 이렇게. 아니면 인터넷에 이렇게 찾아봐 3염기 조합 이렇게 치면 내가 호텔 델루나로 설명한 게 있어요. 이렇게 호텔 보고. 알았지? 내가 다 블로그에 다 올려놔. 물론 찾아보진 않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놨더라고.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같이 이제 뭐다 얘네들 사이의 관계를 좀 명확하게 기억을 하시면 좋다는 얘기. 알았지? 오늘 이 수업의 제일 큰 주제가 이거야. 이 관계를 이제 배우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대학교 다니면서 맨날 이거만 하고 왔어. 이거만 하다 왔어. 이 관계를 이제 배우고 왔죠. 자, 이제 83페이지로 가셔서 개념 확인 문제. 첫 번째. 1번에 헥산의 난이체다 라고 하니까 이거 하시면 돼요. 헥산의 난이체 말이 긴 거 뉴클레오타이드 알죠? 뉴클레오타이드 포도당 아미노산 뉴클레오타이드 잘 익숙해지지 않지. 그 다음에 이제 DNA하고 RNA를 구분한다. 그래서 구분하니까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그 4개인 거야. 그래서 일단 분자의 구조가 달라. DNA는 2가닥, RNA는 1가닥. 알겠죠? 그 다음에 당은 아까 뭐였어? D가 붙었기 때문에 디옥시리보스고 얘는 뭐다? 리보스 이렇게 되겠고 3가지는 다 똑같은데 얘는 뭐가 있고 T가 있고 얘는 U가 있죠. 그죠? 타이밍 유라신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얘는 전달한다. 이렇게. 그 다음 6번에 DNA 구조 그래서 바깥쪽 골격 바깥쪽 골격이라는 거 의미는 자,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이 뼈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바깥쪽 골격에는 뉴클레오타이드들이 당과 뭐가? 인산 그지? 당, 인산, 당, 인산이지. 그래서 당과 인산, 당과 인산이 결합해서 뭐한다? 골격을 만들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염기의 결합이다 해서 두 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는 안쪽을 향해 있는 염기들의 무슨 모적인 결합이다 이렇게 써 있잖아. 그래서 이게 이제 용어가 돼서 상보적인 수속이다. 여기서 말하는 상보적이라는 건 상호 보완적. 그래서 이 상보적인 게 아까 얘기했듯이 A는 T랑 결합하고 C는 뭐다? G랑 결합하는 거지. 그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를 쓰시면 그러기 때문에 아데닌은 항상 타이민하고 결합하는 거고 구안은 항상 사이토신하고 결합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종류의 뉴클레오타이드의 뭐다? 다양한 조합이 다양한 뭐다? 염기 서열을 만드는 거지. 자, 그래서 여기에 염기 서열 이렇게 하는데 서열이라는 건 뜻이 순서대로 나열한다는 뜻이죠. 그렇지? 염기들을 순서대로 나열을 했을 때 거기에 다양한 유전 정보가 저장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염기들을 순서로 나열할 때 조금 전에 몇 개의 염기가 모여서 세 개의 염기가 모여서 이게 하나의 아미노산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이걸 이제 선생님이 설명할 거지. 자, 그 다음 1번. 자, 그림은 헥산을 구성하는 단위체를 나타냅니다. 이 단위체 이름 하니까 뭐 말은 길지만 뭐다? 뉴클레오타이드. 그죠? 뉴클레오타이드.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기억. 이름이 뭐예요? 라고 하면 염기다. 이렇게 되죠. 근데 왜 염기라고 부르겠어요, 얘들아? 염기성에서 염기. 근데 DNA 자체는 뭐야? 핵산이니까 뭐야? 산성이잖아. 근데 산성은 누구 때문에 산성이냐면 얘 때문에 산성이야. 왜 그런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저쪽 토요일반에서는 어떤 놈이 하나 질문했거든.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여기서 봤을 때 DNA가 이제 이렇게 이중 나선 구조를 갖고 있었을 때 우리가 염기라고 부르는 애들이 나선 구조에 어디에 들어가 있다? 나선 구조의 안쪽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바깥쪽인 이 골격을 이루는 거에 아까 뭐가 있었어? 인산이 있잖아. 그래서 인산 중에 인산이 H3 아까 설명한 것처럼 PO4였는데 여기서 있는 이제 H3 PO4 중에 하나에서 뭐가 떨어져 나오냐면 수소가 이렇게 떨어져 나오기 때문에 뭘 띄게 하는 거냐면 산성을 띄게 하는 이유 정확하니.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제 시험 약간 정신 나간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 내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DNA가 왜 산성을 띠냐라고 물어보면 뭐 때문에 띠는 거야? 인산 때문에 산성을 띠는 거야. 골격을 이루고 있는 인산에서 수소가 떨어져 나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산성을 띈다는 거죠. 염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자, 헥산에 대한 설명이다 해서 첫 번째 1번에 헥산의 단위체는 인산당 염기가 몇 대 몇 대 몇이야 있으니까 반드시 1대 1대 1이죠. 4가 써있으니까 틀린 거고. 그 다음 2번 자, 헥산의 단위체는 몇 종류냐라고 했으니까 몇 종류? 8종류. 그죠? DNA 4종류, RNA 4종류. 20종류는 아미노산이 20종류. 그 다음 3번에 DNA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RNA는 유전 정보를 전달 및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는 거죠. 맞는 표현이겠죠. 그 다음 3번 자, DNA에 해당하는 특징을 보래. DNA에 해당하는 특징이니까 일단 뭐다? 이중나선. 그 다음에 뭐다? 디옥시리보스. 그 다음에 뭐다? 타이밍. 요게 이제 DNA에 해당하는 특징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 자, 그 다음에 4번. 자, 그림은 어떤 헥산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이게 DNA인지 RNA인지를 구분해버리잖아. 근데 그림을 보시면 여기 딱 뭐가 있어? U가 보이시죠? 유라신하고. 그러니까 그거 봤을 때 이제 RNA다. 라고 찾으면 되고, 이 헥산의 단위체는 몇 개냐라고 했으니까 뭐야? 단위체가 몇 개냐라고 하는 건 염기의 개수를 세시던가, 당의 개수를 세시던가, 인산의 개수를 세는 거야. 아무거나 다 세도 돼. 근데 보통 염기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냥 염기의 개수를 세서 뭐다? 단위체 개수를 표현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4개다라고 보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5번. 자, 그림은 어떤 헥산의 구조다. 이 헥산을 구성하는 당은 뭐냐? 그럼 지금 두 가닥으로 되어 있으니까 뭐야? 당 이름이
디옥시리보스. 알겠죠? 산소가 빠져 있으니까 디옥시리보스. 자, 이렇게 쓰면 되겠고, 그다음에 바깥쪽 골격을 이루는 기역은 당과 누구의 결합이다? 인산. 자, 당과 인산의 결합이 형성된 거고, 그다음에 염기 니은이 뭐래? 니은이 구안인이면 당연히 디귿은 뭐가 돼야 돼? 사이토시. 이렇게 돼. 수소결합 몇 개 한다고? 3개 한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6번. 자, 6번은 다른 한 가닥을 뭐하래? 다른 한 가닥을 써보래요. 알겠죠? 다른 한 가닥을 써보시오. 일단 T니까 뭐야? A. A니까 T. C니까 G에 G에. T에 G에 C에 A에 C에 G에 T에 A. 이렇게 하겠지. 그래서 항상 A의 개수는 T랑 같고, 그래서 C의 개수는 G랑 같다. 이렇게 되겠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7번 문제 보시면, 자, DNA 이중 나선에서 구안인의 비율이 30%다. 그럼 사이토신의 비율도 당연히 30%. 그러면 아데닌의 비율은 20%. 됐죠? 그죠? 이렇게 따라가야 되겠지. 그다음 8번. 자, 단백질과 DNA 공통점에 대한 설명. 그래서 공통점. 일단 무조건 뭐다? 탄소 화물에. 단위치가 갖고 있으니까 덩치가 매우 크고. 그다음에 단위체의 조합에 형성된 뭐다? 고분자 화물 되겠고. 그다음에 3번에 어떤 입체적인 구조에 따라서 기능을 갖는 건 누구다? 단백질만의 특징. DNA는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뭘 갖고 있는 거야? DNA는 그냥 정보를 갖고 있는 거야. 정보. 어떤 기능을 가진 게 아니고 정보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됐죠? 그래서 이제 숙제는 뒤에 있는 이제 84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 해오시면 되고, 다음 시간에는 신소재 개발과 이용은 넘어가시고, 왜냐면 여기는 이제 학교마다 가르치는 게 너무 달라. 그래서 넘어가시고, 우리는 이제 어디를 할 거냐면 책을 한참 넘어가서 저쪽 어디야? 174페이지에 있는 생명 시스템을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그래서 생명 시스템도 이제 3시간 정도 하면 전체를 같은 중요한 부분을 끝낼 수 있거든. 그래서 끝내고 나면 우리가 이제 2월 달까지 3번 정도 남았는데, 그때 이제 뭐 하시면 되냐면 물리가 있거든. 여기에 물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한 번 남은 거는 니네들이 화학을 안 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안 한 부분들 화학으로 정리하고 그렇게 할게요. 잠깐 쉬었다가 시험 보고 끝낼게요.